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14일 된 미국 대선 천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또 가결되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4명이 탄핵하자고 또 포기를 했습니다. 헌정이 중단되었습니다. 벌써 국회 탄핵은 세 번째입니다. 민주주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도 이때까지 한 번도 300년의 역사 중에 한 번도 대통령을 탄핵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은 민주주의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을 지금 세 번이나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권력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가도 국민도 아랄 것 없이 오직 자신들을 위한 투쟁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일 놈들이. 그런데 더 또 분노할 일은 국민의힘당에 있는 정치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들, 국민의힘의 당원의 지지를 받았던 자들, 이 반란표에 또 가담을 했습니다. 정치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왜 정치를 하려고 국회 배지를 달고 있는지, 왜 국민의힘당에 있는지 아예 탈당을 해서 민주당을 가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정치적 생각도 안 맞고 당론도 안 맞으면은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가면 되는데 국민의힘당에 앉아갖고 이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양심이래, 양심. 안철수, 조경태 등등, 김예지 등등, 양심이 그렇게 있는 자들 같았으면은 조국이라든가 이재명이라든가 황운하더라든가 전체 그 양심이 아니고 범법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국회에서 자신의 양심을 갖고 국민이 부여해준 그 정치적 권력을 갖고 그들과 싸워서 국민에게 그들의 비리를 알리고 그들이 국회에서 나갈 수 있게끔 싸워해 주는 게 그 양심 아니겠습니까? 철수의 양심이 있습니까? 조경태의 양심이 있습니까? 김예지는 또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뭐 수두룩합니다. 국민의힘당에. 그런 정치적인 판단과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정치한답시고 국회에 나가 있으니 나라 꼴이, 정치 꼴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인간들을 공천 준 국민의힘당도 제가 볼 때 한심 낙금물어드립니다. 정치 전쟁에서 일단은 윤석열과 보수가 졌습니다. 정치 게임은 하면은 무조건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들이 이깁니다. 왜 이기는가?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모두가 글라디에이터 같은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국민의힘당 세력은 어떤가? 일단은 관병이 안 싸웁니다. 관군이 싸워본 경험도 없고 전투력도 없고 전투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관만 가고 싸우니까 민은 관군과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흔들어봤자 못 이깁니다. 민간이 합동돼서 전열되어 있는 프로 글라디에이터와 아마추어들과 전쟁은 물어보나 말합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가서 나는 탄핵의 심판을 받겠다 그랬는데 헌법재판소 가서 옳은 탄핵 심판 못 받습니다. 법률가들은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법률가들은 혼자 가서 다투면 이길 수 있다. 참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생각은 옳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왜? 많이 싸워본 사람의 눈에는 이게 또 뻔히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100% 집니다. 왜 지는가? 헌재 가서 정당한 룰로 싸울 수 있는 환경을 저들이 안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다음 수순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금시킵니다. 그 다음 수순은 뭔지 압니까? 그 다음 수순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잡범 수준으로 만들어냅니다. 또 그 다음 수순은 뭐냐? 김건희 여사를 끄집어내서 광장에 성난 광기 어린 군중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집니다. 그 분노의 불길이 광념이 되어서 미친 붓고, 광념은 미친 붓고 전 세계, 전 나라에 다 퍼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들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외칩니다. 그래 하면은 헌재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각한다. 그런 소리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방향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행정부만
시시때때로 탄핵을 당해야 됩니다. 입법 독재를 하고 있고 나라를 망치고 있고 국가에 유익한 법이라고 법은 안 만들고 저들 유익한 법만 만들고 있는 저 국회 어떻게 됩니까?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제도가 없습니다. 헌법에 제도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쓰는 방법. 하나는 성난 국민이 그들을 여의도 국회를 장악해서 그 못난 놈들을 범죄자들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길이고 그들만이 잘못된 정치 독재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은 씁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주권을 회복했다. 국민이 부여한 국회 권력을 국민이 회수했다. 이렇게 전 세계 언론은 쓸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절제할 줄 몰랐던 욕심쟁이들 감옥으로 가면서 그런 정치 쓰레기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판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중단된 몇 개월의 시간을 극복하고 다시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 땅에는 두 번 다시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불행한 역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번 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방법 외에는 지금 이 난국을 극복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저는 자유연대가 중심이 되어서 정치 독재 국회 해산 오늘 아침 이 시간 정도 되면 40만이 넘습니다. 이제 50만을 향해서 갑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국민들이 분노한 게 50만을 넘어서 100만, 제가 볼 때 200만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국회 독재, 정치 독재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모든 환경을 만드는 가장 나쁜 집단이 어디냐? 언론입니다. 언론 중에서도 조중동, KBS는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지속해야 되고 조중동 3개 언론에 대해서는 대국민 절독 운동, 구독 취소 운동을 해야 돼. 신문 안 보기 운동. 왜? 이런 국가가 위기가 오고 비상사태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항상 권력의 불나방처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보니까 이재명이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겠다 했는 게 천만 상식적 결정을 해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썼어요. 참 한심한 인간들아. 아니 국회가, 여의도가 상식적 결정을 이번만 안 하냐? 수없이 비상식적 독재적 그런 행동을 할 때 왜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래 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지금 윤석열 잘못됐다고 온 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고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고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왜 안 쓰냐고. 그렇게 언론이라도 싸웠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사용할 마지막 방법을 사용했지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언론이 뭡니까? 언론이 너희들 것 아니다고. 사회적 공기라 그랬어요. 이 사회 전체의 그릇, 사회적 공기. 또 언론은 항상 쓸 때 발을 정자를 씁니다. 발을. 정론, 공정, 정확, 발을 정자. 공정, 정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돈벌이에 급급했고 권력, 춤추는 권력의 분화방이 돼갖고 거기에 편성해서 또 살아남고 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대한민국 3대 언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시민의 힘으로 이들 신문들 보지 않기 운동 시작해서 이들이 경영의 타격을 받아서 언젠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론으로 거듭나자 하는 그런 자정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 시민들은 조중동, KBS까지 절독운동과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해야 된다. 그 운동을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론이 바로 살아나는, 새로운 정론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보자. 요즘 NGO 프레스가 접속 인원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일 접속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론이 NGO, 자유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NGO 프레스가 정론의 자리를 아마 차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혼돈한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국민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올 때 이 독일 광부 회장했던 분이 이제 한국을 떠난다고 이제 비행기 안에 탑승했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 비행기가 비즈니스기 텅 비었다. 처음에 예약하려고 했더니 다 가득 찼는데 텅 비었답니다. 이분 하시는 말씀이 계엄 일어나고 해서 한국을 돈 많은 사람들 다 도망가려고 일단은 외국에 나가 있으려고 비행기 예약을 많이 했다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니까 다 취소를 했는 모양이라고 비즈니스석이 텅 비었다. 이런 전화를 합니다. 국민들이요, 정신 차립시다. 이재명 같은 인간, 지금 민주당 있는 저 불나방들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언젠가 제대로 된 바람이 불고 제대로 된 햇빛이 비칠 때 사라질 가라지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라의 주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국민들이 건강한 생각과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국난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도 극복했던 우리 어른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서 가난을 극복했던 우리 선배들입니다. 대한민국 땅은 국난 극복의 현장이고, 아마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배우는 것은 어떻게 이 절박한 땅에서 꽃을 피웠는가, 이 쓰레기통에서 어떻게 장미꽃을 피웠는가,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땅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인간은 그런 걸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어제 밤에는 종착아재가 수고를 했습니다. 송아재 변함없이 아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경님, 스파이 각기 파워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오전 11시에 자유통일당에서 탄핵 사태에 점한 세미나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11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